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보는 원조 K-팝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자, 오늘도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부산의 원도심에 가면은 용도산이 있고 신도시에 가면 해운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곳의 공통점을 찾는다면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고요. 이곳을 노래한 LG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두산 LG와 해운대 LG가 그것인데요. 네. 바다를 찾는 계절은 이 노래가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든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네 가운다. 해운대 LG의 작사자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해방 이후 부산 사상 쪽에서 거주하던 한산도가 했습니다. 한산도는 예명이고요. 본명은 한철웅입니다. 네. 1948년에 한종명으로 고향 아닌 고향으로 노래 취입도 했어요. 한때는 가수로서도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곡은 부산 출신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백용호가 했는데요. 이 두 분은 작사 작곡가로서 한동안 콤비로서 활동했습니다. 네. 이 두 콤비가 이제 훗날 이미자가 불렀던 동백 아가씨를 탄생시킨 장본인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남윤수가 또 불렀던 추억의 서야곡도 이 두 분의 음악인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성장해서요. 부산판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특히 해운대 LG는 작곡가 백용호가 평안북도에서 이곳 부산으로 피난온 실향민 가수죠. 손인호에게 특별히 이 곡을 주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1958년에 백영호가 운영하던 부산의 빅토리 레코드사에서 발매가 돼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용두산 LAG 그리고 해운대 LAG, 이 LAG 이름을 단 노래 중에 국민가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예, LAG는 그 슬픔을 담은 그 노래라고 해서 비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가요는 그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하기도 하죠. 부산판 LAG인 이 두 가요는 애절함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요에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추억의 쓰라림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6.25 전쟁과 피난살이라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랑으로 변심과 배반 또는 이별과 슬픔을 겪게 되고요.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눈물로 하소연하고 싶을 겁니다. 네. 이럴 때 조금이나마 눈물의 카타르시스 역할을 해주던 곡이 이들 LG 노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가요 속의 슬픔은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픔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가진 수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만큼 아픔이 많았기에 그 당시의 정서가 바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불려졌기 때문에 눈물 어린 애잔한 곡조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운대 LG도 바로 이러한 정서 속에 해운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네. 해운대 LAG. 이거 말고도 뭐 해운대란 이름을 단 노래들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해운대를 노래한 가요는 8곡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해운대를 소개했던 가요는 1936년 일제강점기에 선우 일선이 부른 조선 8gen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해운대 저녁 딸은
볼수록 유명해라. 뭐 이런 노래죠. 예. 네. 예, 달맞이 맹서로 소개되고 있죠. 네. 해운대가 노래 제목으로 된 가요는 1960년대 이후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1962년에 후랭크백이 부른 한마는 해운대를 시작으로 했어요. 남정인의 해운대 소야고, 김태수의 저무는 해운대, 문주란의 찾아온 해운대, 선우영아의 해운대의 밤, 신가야의 해운대야 말해다오, 김일아의 해운대, hen철의 추억의 해운대 등이 있고요. 이들 가운데는 해운대 연가를 제목으로 부른 노래도 세 곡이나 있습니다. 네. 1970년에 신진아, 1985년에 이유진, 2002년에 그 전철이 부른 해운대 연가를 각각 불렀죠. 네. 워낙 유명한 명소다 보니까 그 명성만큼이나 참 많은 노래가 불려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운대가 부산의 명소로서 좀 이름을 떨치게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예, 해운대라는 지명률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요. 통일신라시대 고은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으로 가던 도중에 잠시 동백섬에 들렀는데요. 그만 이곳의 풍경에 반해서 자신의 호인 해운을 붙인 것이 오늘날 해운대가 되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대한 팔경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요. 과거 그 동네 지방에서도 부산 팔경을 꼽을 때 태종대, 모룬대와 함께 해운대는 부산 명소 삼총사의 어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시대 부산 지방을 찾아왔던 여행자들이 남긴 유랑기를 보면요. 네. 해운대라는 명성지는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해운대는 동네 지역의 변방으로서 교통편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해운대를 찾으려면 큰 마음을 먹고 별도 일정을 짜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해운대가 자연의 아름다운 경지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은 대한제국시대가 시작되던 1897년에 일본인 의사죠. 와다노 시게미즈가 구남 온천을 개발하고부터가 됩니다. 네. 드디어 10년이 흘러서 1907년에서야 온천지로 알려지지만은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좋지 못해가지고요. 일반인은 찾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동해 남부선 철도가 놓여진 것은 한참 후인 30년이 흘렀죠. 1937년 무렵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그럼 언제부터였어요? 해방 이후가 되죠. 아. 그것도 그 6.25 전쟁 이후 한동안 해운대는요 군사보호구역으로 묵혀 있었는데요. 네. 해운대 백사장이 철책을 뜯어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1963년이었고요. 네. 그로부터 2년 후에 백사장은 해운대 그 해수욕장이나 이름으로 개장이 됩니다. 드디어 1970년 부산의 도시 발전 지형 변화와 맞물리면서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서야 신도시에 걸맞게 지하철과 도로 확장 등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이야, 해운대 교통 사정이 좀 어려웠으니까 좀 의외네요, 그죠? 네. 그래도 뭐 1950년대 말 해운대 LEG가 히트를 치면서 많은 청춘 남녀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해운대 백사장과 동백섬 그리고 해운대 주변의 명소들을 자연스럽게 환기시켜주는 바람에 해운대는 일약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계절 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올랐던 겁니다. 네. 현재 해운대 LG 노래비는 해운대 해수욕장 중간점 해변에 서 있는데요. 네. 혹시 가시면은 가사 따라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요. 네. 이번 여름 추억을 좀 많이 간직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손인호가 또 부릅니다. 해운대 LG. 네, 이 노래 남겨드리고 인사드립니다.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서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백사장에서 동백섬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지금도 이제는 다시 두 번 또 다시 만날 길이